자, 오늘은 내가 그 수도권과 지방,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할 때 수도권과 지방,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지를 사도 마찬가지야. 수도권과 지방이 뭐가 다른지가 내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먼저 이게 세모 영상은 내가 이게 컨셉 자체가 뭐 아는 동생이나 내 친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한다는 말투에서 반말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공개 영상이나 이건 전부 다 존댓말 올립니다. 예, 당연히 존댓말 올리고요. 이거는 컨셉이 그래. 왜냐면 이게 어투에 따라서 내용도 좀 바뀌어. 나 같은 경우는 형식에 따라서 내용도 좀 바뀌기 때문에 나도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고. 자, 보통의 경우에 수도권과 지방을 갖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거는 수도권 투자를 권해.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방이 안 올라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방이 안 올라서, 지방도 많이 올라. 지방 많이 오를 때는 뭐 수익률로 따지고 보면은 서울보다 훨씬 좋은 경우도 있어. 뭐 어딜 따와 잡느냐 따라 틀리겠지만은 수익률 때문이 아니야. 수익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물을 떠났다고 보자고. 이게 그릇에다 물을 떠나는데 하나는 그릇이 커, 양동이야. 하나는 그릇이 작아. 요만한 그냥 이렇게 밥그릇만 해. 자, 여기다 열을 가해 보자고. 열을 가해 보면 어떤 게 더 빨리 뜨거워질까? 이 작은 그릇이 더 금방 뜨거워지겠지. 그럼 뭐가 더 빨리 식을까? 작은 그릇이 먼저 식겠지. 이 뜨거운 거는 천천히 뜨거워졌다 천천히 식겠지. 그럼 우리가 이 물의 온도를 맞춰본다고 생각을 하자고. 자, 이 물의 온도를 맞추는 거야. 우리가 열을 쭉 가해가지고 있다가, 또는 열에 좀 불 껐다가 온도를 맞췄을 때 어떤 거에 온도를 우리가 더 맞추기가 쉬울까? 큰 게 식겠지. 천천히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식으니까. 즉 기간이 길다고. 수도권 부동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수도권 부동산을 갖다가 우선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이클이 길어.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상승기 하락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도시의 규모하고 비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이건 생각해보면 그렇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걸 갖다 내가 잘 쓰지는 않지만, 그냥 보통의 경우에 이원적인 적정 물량을 구할 때, 전체 재고 물량의 한 뭐 2% 정도? 요 정도를 잡거든. 여기 잡았을 때 도시가 작으면은 적정 물량이 더 작잖아. 이게 어느 정도의 소도시가 되잖아? 그럼 아파트 단지 1개나 2개 단지만 돼도 과물량이 되는 경우가 있어. 금방 넘어가버려, 과물량.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잖아. 2,500만이잖아. 2,500만이라는 얘기는 보통 한 가구가 2.5이니까 그럼 1,000만 가구한 뜻이고, 주택수도 대략 1,000만 있다고 보면 돼.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대부분 100%니까. 그럼 1,000만 정도가 있는 거하고, 주택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더 하거나 어느 정도 빠져도 이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작아. 작은 도시는 1,000세대, 2,000세대만 들어가도 혹은 1,000세대, 2,000세대만 빠져도 영향이 큰데, 수도권은 영향이 훨씬 적다고. 근데 우리가 시장을 갖다 공부한다고 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있어. 우리는 현실을 계속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현실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어. 그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 뉴턴 데카르트 패러다임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의 위치 에너지와 속력 에너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놓치게 된다고. 이 놓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 놓치는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미쳤을 때 수도권 같이 이 규모가 큰 것들은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 하지만 도시가 소도시일 때는 영향이 미치는 게 훨씬 크다고. 그리고 사이클의 길이 자체가 클수록 더 길어. 관성이, 그러니까 도시의 크기가 우리 물리학에서 질량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잖아. 도시의 인구가 많을수록 관성이 커가지고 상승기 때는 상승기가 더 오래 가고, 하락기 때는 하락기가 더 오래 가. 반면에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로 갈수록 상승기 때 상승기 짧고, 하락기 때 하락이 짧아. 그냥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바로 과물량이어가지고 하락기 들어가고, 물량이 조금만 없어도 바로 과소 물량이어가지고 상승기가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게 더 편하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가세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일반 가세까지 유지를 하려면 보통 2년이 넘어가거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세입자 문제 때문에 보통 공실 맞추고 파는 경우가, 공실이 아니라 세입자 어찌 만기가 됐을 때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2년 단위로 넘어가게 돼. 2년 단위로.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들어간다 했을 때 좀 오르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선수하면 이거 안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분이라면 좀 오르네 들어갔는데 거기서 2년을 보유해야 된다고. 근데 부동산 사이클의 짧은 품목은 이게 너무 짧아. 내가 들어가서 오르네. 처음 사고는 좋아. 오른다. 야, 이제 팔면은 이제 1년만 더 보유하다 파와야지.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네. 그럼 내가 매도 때는 하락장을 맞게 된다고. 실제 중요한 건 매도 때 오르느냐 사느냐, 여러분들이 샀을 때 오르느냐 하락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시장 전망을 할 때는 2년 뒤를 보고 전망을 해.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한다는 건 지금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2년 뒤를 전망하는 거야. 내가 매도했을 때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고. 근데 이걸 갖다 맞추는 게, 이 사이클이 짧은 건 이걸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보통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이 훨씬 쉬워. 실제 투자는 수도권이 훨씬 쉬워. 지방은 정말 힘들어. 지방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투자에서 훨씬 더 고수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물론 그렇지.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투자는 쉽게 하는 게 정석이야. 원래 투자 고수들, 대가들, 우리가 아는 진짜 대가들, 뭐 버핏이나 뭐 이분들 다 하는 얘기가 그죠. 투자 쉽게 하시라고.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지방 투자로 이걸 계속 수익을 낸다는 건 상당히 고난이도야. 왜냐면 사이클이 너무 짧아. 그럼 진짜 이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상승하자마자 매수를 해서 2년 지나고 매도하고 나와야지 하락기 전에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수도권이 훨씬 쉽고 지방이 훨씬 힘들어. 마찬가지 이유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빌라 투자가 힘든 거야. 또는 빌라보다 더한 게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자가 힘든 게 똑같은 이유 때문이야.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할 때는 오를 때니까, 오른다는 얘기는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양이 부족한 거, 경쟁자가 적은 걸 블루오션이라고 하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 과경쟁자가 있는, 과물량이 있는 레드오션으로 넘어가는 길이가 가장 긴 게 수도권이야.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기간이 짧다고. 게다가 가장 긴 게, 자, 아파트는 어떻게 돼? 인허가부터 입주까지가 보통 적어도 30개월 잡아. 2년 반이야. 길게는 48개월. 만약에 재개발적으로 주개하면 이거는 4년에서 5년을 잡아. 정말 길지. 여유 있잖아.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갔어도 입주 물량이 나올 때까지 보통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상승하는 걸 반년간 놓쳤어. 근데 들어갔어. 그래도 팔고 나와도 반년이 남는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나 이거 짓는 거 봐봐. 1년 얼마면 져. 우리가 보통 빌라 부셔서 짓는 데는 정말 빨라.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셔가지고 빌라 질 때가 정말 빠르다고.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때는 이미 너도 나도 져가지고 과물량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우리가 초보자일수록 수도권 내 투자하는 걸 갖다가 추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지방 투자는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야.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올라갔다 사고 팔고 하면 망하는 거지. 사고 팔고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괜찮아. 수익률 괜찮고 수익도 괜찮은데 이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건 지방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되게 여러분들 만나보면 자기 전공이 있는데,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방 투자를 하는데, 보통 수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부동산은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지방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 투자는 좀 이게 최적화가 돼 있어야 돼. 이 이유가 크고, 자, 두 번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랑 다르게 틀린 경우가 있어. 나도 물론 많았지. 나도 지금까지 내가 이 시장에 있는 게 19년 정도 있었나 하고, 실제 강의하고 뭐 한 걸 치면은 13년 정도 있었는데, 13년 동안 몇 번 정도 틀렸냐 보면 한 7번 정도 틀린 것 같아. 생각보다 많아. 다 못 맞춰. 우리는 어떻게 그거 다 맞출 수가 없어. 한 7번 정도 틀린 것 같은데, 자, 내가 틀렸다고.
저분도 당연히 틀릴 수 있어. 틀린다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갖다가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내가 다 맞춘다는 생각하고 내가 다 맞출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들은 게 아니야. 큰일 나, 그러다가 여러분들. 항상 내가 틀릴 거라는 기본 개념으로 해서 깔고 유동성을 준비해두고 가는 거야. 시장은 어차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자, 틀렸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시간이 내 편이냐, 시간이 내 편이 아니냐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 여러분 4년, 5년이 되게 긴 시간 같았어도 부동산 물려놓고 만약에 4년 뒤에 내가 꼭 쓸 돈이 있어. 그러니까 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내가 쓸 때가 있다고. 그럼 이게 굉장히 긴 기간 같아도 실제 물린 상태에서 가다 보면 좀 더 버티다 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와. 이렇게 이건 시간이 내 편이냐, 시간이 내 편이 아니냐가 중요해. 결국 내가 생각하기엔 틀리게, 투자를 했는데 하락해. 그럼 이게 버티면 올라갈 것이냐와의 문제야. 자, 결국 이거는 길게 가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인플레이션 효과하고 연관이 돼. 인플레이션 효과. 길게 버텼을 때 올라가느냐 마느냐고. 자, 이 인플레이션 효과는 어디서 나올까? 자, 보자. 자, 여기 땅이야. 땅에다 이렇게 건물 줬어. 건물 줬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자, 인플레이션 효과는 어디서 나올까? 건물에서 나올까? 땅에서 나올까? 잘 생각을 해봐.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효과한 게 뭐야? 성장이라고. 성장. 그러니까 이 토지라면은 이 토지가 수익을 내는 것이 점점 올라가 줘야 된다고. 이 토지가 수익을 내는 게 생산성이 올라가 줘야 된다고. 자, 건물에서 올라갈까? 토지에서 올라갈까? 잘 생각을 해봐. 토지에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서울 강남 보고 다 저 썩은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 생각한 거야. 건물의 우리나라 뭐 구조상마다 다르지만 건물의 연한이라는 거는 있어. 뭐 35년, 40년 이렇게 있다고. 40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건물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40년 되면 이미 건물 가치는 없다는 뜻이야. 그럼 1년에 몇 프로씩이야? 100을 40으로 나눠봐. 2.5%씩 하락한다는 얘기야. 건물 쪽을. 건물은 2.5%씩 가격이 떨어져. 감가가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잘 생각을 해봐. 토지가 2 이상 상승해준다는 뜻이야. 토지가 2.5% 이상 상승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말하는 단기적으로는 5년에서 10년이야. 5년에서 10년도 인플레이션 효과에 비하면 단기적이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공급량에 의해 효과가 나오지만 이거 말고도 그 최후의 최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 효과에 기대해야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은 공급량 효과 말고 인플레이션 효과를 봤을 때는 공급량은 부동산 사이클, 공급량이 많고 적고에 보는 거, 내가 주 다루는 거고, 그거 말고 인플레이션 효과를 봤을 때 어디서 나온다? 인플레이션 효과는 건물에서 나온다? 토지에서 나온다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산다고 보자고. 그럼 이 건물 봤을 때 토지분이 큰 이 건물 가격이 2억이야. 그럼 이 2억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게 2천이고 토지가 차지하는 게 8천이야. 또는 건물이 차지하는 게 8천이고 토지가 차지하는 게 2천이야. 어떤 것이 나중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당연히 토지가 차지하는 분이 커야지. 자, 근데 건물 짓는 비용은 전국 어딜 가나, 물론 뭐 특별하게 인테리어 좋고 하는 데는 좀 다르긴 해. 우리가 보통 할 때 그래도 차이가 적어. 대부분 토지 가격이 차이가 큰 거하고. 자, 이 말은 무슨, 건물 가격은 차이가 별로 없고 토지 가격이 차이가 크다는 건, 즉 A와 B가 있는데 B가 비싸다면 여기는 왜 뭐가 비싼 걸까? 부동산이라는 건 건물과 토지인데 뭐가 비싼 뜻일까? 여기 비싸다는 얘기는 토지가 비싸다는 얘기야. 우리가 대부분의 어느 곳에 건물을 짓는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아주 고층 올라가는 이런 건 제외하고, 그건 특이한 경우 말고 건물의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가 비싸다는 얘기는 그 아파트가 지어있는 토지의 가격이 비싸. 즉 가격 중에서 토지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라고. 인플레이션 효과는 어디서 나온다? 건물에서 나온다? 토지에서 나온다? 토지에서 나온다고. 근데 어디가 싸다는 얘기는 이 건물 가격 중에서
비중이 무엇이 많다? 이게 2억이면은 건무의 비중이 80이라는 얘기인데 이 건무의 비중 80은 1년에 2.5% 정도씩 감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이 2억 중에서 단 20%만이 2.5%를 넘어가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가격의 하락분을 갖다 메꾸기가 힘들다고. 그게 보통 우리가 비싼 집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게 이 이유야. 비싼 집이란 건 대부분 토지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토지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토지의 생산성의 증가하는 거는 모든 생산은 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소비가 높아져야 되잖아. 소비가 높은 것, 즉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이게 쓸 돈이 많이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 토지의 생산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딜까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좀 물론 지방보다 비싼 경우가 있지만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야. 지방에서도 좀 더 비싼 곳은 거기가 토지 가격이 비싼 거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는 어디서 나와? 건물은 감가가 되고 토지는 인플레이션 효과로 가격의 상승이 발생해. 즉 건물 부분은 하락을 하지만 토지 부분이 건물 부분을 뛰어넘을 만큼 상승이 나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토지 부분이 커야겠지. 토지 부분이 큰 건 대체 어떻다? 비싸다고. 왜냐면 건물 짓는 가격은 어디 져도 비슷하니까. 좀 이해가 가셨나? 그래가지고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초보자나 초심자분들에게 그냥 수도권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안전한 건 서울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거야. 인구가 유지가 되니까. 야, 인구 빠져나간다고? 에이, 경기도권에서 들어가니까 상관없어. 같은 생활권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생활권이 같잖아. 생활권의 인구가 늘고 있잖아. 경기와 서울 합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전하게 했을 때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경불라인. 그냥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초보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고수가 돼도 마찬가지야. 가능하면 투자는 쉬운 게 좋은 거야.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쉬운 게 좋은 거야. 쉬운 게. 그래서 지방을 갖다 내가 요즘 그거 하고 있잖아. 수도권 이거 되게 간단히 끝났지. 그냥 한 일만에 지방 분석을 들어야 돼. 지방 분석은 굉장히 힘들어. 나도 힘들어. 지방 분석은 사실. 내가 지방 분석을 하고 가격을 갖다가 봤을 때 수도권은 거의 지금까지 틀렸다고 하려면 한두 번 정도? 이 정도 10년 동안 한두 번 정도인데 지방 쪽은 꽤 많이 틀려. 지방은 그만큼 힘들어. 나도 지방 쪽은 가격을 봐가지고 적중률 봤을 때 한 70 얼마에서 8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틀려. 지방 쪽은 70 얼마에 80은 많이 맞춘 거 아니야? 아니야. 그 한두 번 틀린 게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그 지방 쪽은 사실 나도 가격을 얘기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워. 왜냐면 생각보다 지방 쪽의 가격을 보는 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를 때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실거주를 할 땐 뭘 봐? 보라고 내가 인플레이션 효과 발생을 할 것인지. 그럼 나중에 내가 잘못 물렸다. 왜 물렸다고 하지? 물렸다 하더라도 버티면 되는 곳이야.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최후의 보호가 되는 거지. 요 최후의 보호가 수도권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투자가 좀 더 쉽다고 하는 거야. 안 올라서는 아니야. 지방도 오를 땐 정말 많이 올라. 오히려 조그마하니까 더 금방 확 뜨거워진다고. 근데 우리가 이게 사고 팔고 매도 기간 따지면 이게 좀 쉽지가 않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판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잘 하시는 분들, 이쪽에 최적화되신 분들은 정말 좋은 투자인데 그냥 그렇지 않고 자기 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는 조금 요쪽보다는 요쪽이 쉽다. 요 정도만. 오늘 조금 길어졌네. 여기까지.